고려의 수도 개경. 천년 전 우리나라의 수도였던 개경의 모습은 어땠을까? 사극에서처럼 전부 기와집이었을까? 먼저 개략적인 고려시대 개경의 모습부터 살펴본다. 고려의 인구와 면적. 고려의 면적은 현재 남북한의 4분의 3 정도의 크기. 인구는 초기에 300만으로 출발해서 여말 서쪽이 600만 명 정도로 500년간 2배가량 늘어났다. 단 12세기 중국 기록에는 고려의 인구를 210만 명으로 적고 있어. 인구가 늘어난 원인은 개간으로 인해 경작지가 늘어나고 11법의 보급으로 휴경지가 줄어들어 생산량이 2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같은 기간 일본은 600만에서 12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일본 역시 12법의 도입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구 밀도는 고려가 킬로미터당 25명인데 일본은 39명으로 더 많았다. 반면에 중국은 당말 5대 시절 8천만이던 인구가 원나라 말기에 7천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한다. 중간에 송나라 때 1억 명이 넘던 인구가 원나라 때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전쟁과 가혹한 통치 때문인지 전염병 때문인지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한중의 삼국의 인구의 비교표이다. 전통시대 우리나라 인구는 대체로 중국의 20분의 1, 일본의 2분의 1 정도였지. 수도 개경의 인구. 문헌을 통해 보면 고려시대 수도 개경은 조선시대 한양보다 약 1.5배 컸고 인구도 더 많았다. 특히 인구 밀도가 엄청났다. 무려 제곱킬로미터당 12,000명이나 되었던 것. 요즘도 국내 인구 밀도가 10,000명이 넘는 도시들은 손에 꼽는다. 서울, 부천, 안양 정도가 10,000명이 넘고 부산이 4,600명 정도거든. 그런데 복층 건물도 없던 시절에 인구 밀도가 10,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쓸만한 공간은 모두 집들로 빼곡히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다. 다만 문헌에 의한 수치라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개경의 인구가 30만 명이라면 당시 고려의 도시화율이 10%에 근접했다는 것인데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도시화율이 10%가 넘었던 데는 상업이 발달했던 일본의 에도시대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과 한반도의 도시화율은 보통 3% 정도였어. 때문에 개경의 인구가 30만 명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진 못하지. 아마도 10만 명 정도가 아니었을까? 노비가 가장 많이 살던 도시. 개경은 고려에서 가장 귀족들이 많이 살던 곳인 동시에 노비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했다. 노비는 귀족들의 재산이었으니까. 개경의 노비들은 집안 살림에서부터 지방에 있는 토지와 그 생산물의 관리, 관청의 수공업자, 관청의 서리, 귀족의 홀, 귀족의 사병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들 노비들은 불평등한 대접에 불만을 가지고 만적의 경우에는 신분 해방을 주장하며 봉기하는 부류도 있었지만 일부는 주인의 권세를 등에 업고 관리로 진출하기도 하는 등 신분 상승의 기회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게 고려 노비의 특징이었다. 실제로 이이민과 김주는 노비 출신으로 왕의 버금가는 무신정권의 실세가 되기도 했다. 경기도의 존재 이유. 전통시대에 있어서 수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먹여 살리려면 주변부에서 안정적으로 땔감과 식량을 제공해줘야만 하고 또 도시의 시민들은 땔감과 식량을 구입해 먹을 돈이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화폐 경제 체제가 아니었던 고려 시대에는 그게 쉽지가 않았으니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묘안을 간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수도를 지키고 돕는다는 뜻의 경기도라는 땅이었다. 고려 왕실은 개경 주위의 사방 150리의 땅을 경기도로 지정해서 관료들의 녹봉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었다. 자, 경기도 땅에 수조권을 주겠어. 그리하여 개경 사람들은 주요 자원들을 보다 빠르게 조달받을 수 있었고, 관료들도 자신의 땅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 개경은 고려에서 가장 인구 이동이 잦은 곳이었다. 당시 관료들은 지방관으로 파견되는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개경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들 가운데는 본래 개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방에서 향리의 자제로 태어나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된 까닭에 서울 살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 상경 출신들은 개경에 집을 장만하여 살다가 벼슬을 잃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었다. 고로 개경은 늘 오고 가는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고려의 경제 중심지. 개경은 고려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였고, 구매력이 높은 귀족들이 많이 살다 보니 소비 활동이 왕성했다. 따라서 고려에서 생산되는 최고 수준의 물품들은 죄다 개경으로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 전국의 쇠고기 모두 개경으로 집중되었고, 인근의 병란도에는 국제무역항도 있어 외국인들의 왕래가 활발했다. 그러니 개경은 고려 경제에 있어서 알파에서 오메가라 할 수 있겠다. 생활 수준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TV 사극에서 고려시대의 개경이 나오면 대부분 기와집이 나오고, 가끔 2층짜리 건물에 포장도로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그랬다는 기록은 없다. 12세기 초 송나라 사람 서금이 쓴 고려도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다. 서금, 개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개미굴처럼 붙어있는데, 그 중에 기와를 덮은 집은 열에 한두 집이었고 집의 크기도 매우 작았다. 다만 소수 부유층들의 집은 상당히 크고 호화로웠는데, 특히 세도가 이자겸의 집은 궁궐 못지않은 위용을 과시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기와집은 그리 많지가 않았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인들의 기록을 보면 조선에서 가장 발달했던 한양에서도 8할 이상이 초가집이라고 할 수 있었고, 1970년대 농가들의 80%가 초가지붕이었다.